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66화 전체 내용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너무 슬픈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다 작가가 이제 정말 원피스를 마무리하려는 느낌이 강하네요. 원피스 1166화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갓벨리 사건의 진정한 결말과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의 과거 그리고 엘바프 왕가의 비극적인 진실을 한꺼번에 터뜨린 기념비적인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오다 작가는 이번 화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 루피 일행이 마주한 엘바프의 상황이 얼마나 깊은 슬픔과 역설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잡히는 챕터였고, 록스 디즈백의 인간적인 면모와 하랄드 왕의 처절한 희생은 정의와 평화라는 단어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전투의 포화가 멈춘 갓벨리, 로저와 가프라는 걸출한 영웅들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것은 세계 최악의 해적이라 불리던 록스 디즈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악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로저와 가프에게 지금이라도 이곳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폭주를 막아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사는 충격적이죠. 록스는 로저와 가프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록스는 이 두 명이 이모를 상대로 절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신이기사단 최고사령관 갈링성 소머즈, 머피와 함께 나타납니다.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록스에게 다가간 갈링은 망설임 없이 검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록스의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 록스는 원망 대신 감사를 표합니다. 자신의 폭주를 멈춰줘서 고맙다는 거죠. 폭주라는 단어는 록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나 혹은 그가 가진 뒤의 의지가 너무나 거대하여 자아를 잠식당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갈링의 검은 록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고통스러운 폭주에서 해방시켜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록스 해적단의 선장이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으며 그 역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인물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록스가 비겁하고 무력만 높은 악의 축으로 생각했었지만 아니었던 것이죠.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흰수염 빅맘, 카이도, 샤키 등 전설적인 해적들의 젊은 시절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갓벨리 섬은 그 어떤 폭발음도 없이 조용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는 지도에서 지워진 섬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정부의 어떤 힘에 의해 존재 자체가 수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화면은 전환되어 오로 잭스노로 이동하고 격렬한 전투 후 상처를 치료하던 로저, 그의 귀에 기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물상자를 열어본 로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훗날 상황이 될 아기 샹크스였습니다. 이 장면은 극장판 필름 레드의 설정이 공식 정사로 완벽하게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갓벨리에서 발견된 천룡인의 핏줄인 샹크스를 로저가 거두어들이는 이 장면은 핏줄보다 인연을 중시하는 로저 해적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저가 샹크스를 보고 지은 미소는 훗날 루피에게 이어지는 밀짚모자의 계승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화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는 해군 본부 지하 감옥에서 벌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몽키 디드래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그가 왜 갇혔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맥락상 해군의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거나 갓벨리 사건의 진실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갓벨리에서 드래곤이 보여준 행동은 사형감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를 면회온 것은 그의 아버지 가프였고, 가프는 긴 말 대신 열쇠를 감옥 안으로 던져줍니다. 이는 해군 영웅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들의 신념을 존중하기로 한 가프의 고뇌가 담긴 행동입니다. 드래곤은 가프를 당신이라고 말하며 너무 실망해서 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갓벨리에서 이모와 천룡인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으로 드래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드래곤이 외친 당신이 밉다라는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썩어빠진 세계 정부를 알면서도 그 체제 안에 머무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섞인 절규입니다. 가프의 덤덤한 대답은 그 모든 원망을 감내하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드래곤이 혁명군을 창설하고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되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이자 현재 엘바프 에피소드의 핵심 갈등을 관통하는 서사입니다. 엘바프의 선대 국왕 하랄드의 이야기는 평화라는 이상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록스 해적단의 해체 소식 이후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거인족 전사들이 인간 마을을 약탈하는 장면을 목격한 하랄드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멈춰세웁니다. 그는 자신의 평화주의적 이상 때문에 록스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자는 동족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로키의 서사도 드러납니다. 로키는 세상을 뒤흔든 록스를 니카라고 믿고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록스는 나는 세상을 구하는 신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해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키에게 록스는 가짜 영웅이었고 아버지 하랄드는 동족을 때리는 위선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배신감은 훗날 로키가 삐뚤어지고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군이라는 소문이 돌자 하랄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해군 본부를 직접 찾아가 세계 정부의 고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하랄드는 거인족 전사의 긍지이자 상징인 자신의 두 뿔을 스스로 뽑아버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는 부러진 뿔을 받치며 절규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거인들이 저질러온 모든 잘못에 대해 사과드리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하랄드, 저희 평화를 바라는 맹세가 진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고 합니다. 엘바프의 자녀들이 남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노예가 되어도 좋다고 하네요. 하랄드의 이 처절한 희생, 전사의 긍지를 모두 버리고 노예가 되어서라도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이모의 차가운 눈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랄드의 희생조차 세계 정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놀아나는 말에 불과했음을, 그리고 엘바프가 세계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이 결코 평화로운 조약 때문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며 독자들에게 서늘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이번 화를 통해 록스는 절대악의 이미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세계의 금기에 도전하다 힘에 잡아먹힌 비운의 혁명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루피가 니카의 힘을 제어하며 웃으며 싸우는 것과 달리 록스는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 폭주했다는 점은 뒤의 의지에도 올바른 그릇과 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하랄드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현재 루피 일행이 대치하고 있는 로키의 분노가 단순한 악행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로키는 아버지의 비굴한 평화에 반발하여 힘에 의한 지배를 꿈꾸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루피는 하랄드가 실패한 진정한 평화와 록스가 실패한 힘의 제어를 모두 보여주며 엘바프를 진정한 해방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해군을 떠난 이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최종장 서사에서 가프와 드래곤, 그리고 루피까지 3대의 관계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프가 던져준 열쇠는 단순히 감옥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드래곤에게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꿔보라는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허락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피스 1166화는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의 갈등을 설명하고 미래의 해방을 예고하는 완벽한 빌드업 에피소드입니다. 하랄드의 피 묻은 뿔과 록스의 마지막 감사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강렬한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아들인 로키가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세계를 파괴하겠다거나 힘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개연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세계 정부와 이모에게 배신당한 후 이렇게 망가졌으니까요. 그리고 로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장면이죠. 록스가 살아있을 때 갓벨리에서 로키에게 나는 세계의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작은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로키는 그 말에 흥미를 느끼며 지백을 존경하게 됩니다. 어쩌면 록스의 야망을 계승하는 자는 검은 수염이 아니라 로키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로키 역시 어린 시절부터 엘바프를 괴롭히며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말을 실현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바프의 사람들은 로키를 악마라고 표현했고 저주받은 왕자라고 했죠. 그러다 샹크스에게 저지당하고 명계에 묶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샹크스가 어떻게 로저에게 발견되었는지 공개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저가 보물상자를 열자 그 안에 샹크스가 누워 있었습니다. 샹크스는 그들에게 뜻밖의 보상이었죠.
그렇다면 그와 같이 선원 생활을 했던 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버기도 샹크스와 동갑이고 갓벨리에서 발견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밝혀질 버기의 신분도 굉장히 특별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의외로 버기의 출생 혈통이 더 대단할 것 같은 건 왜일까요? 로저 해적단이 아무 아이나 배에 태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버기의 파란 머리카락과 악마의 열매 능력과 오다 작가의 사랑은 버기를 압도적인 의외성 1위의 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보자면 샴록과 샹크스의 운명에 대한 오다 작가의 풀이입니다. 원피스 1138화에서 로키와 샴록의 대결에 대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샹크스가 로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로키가 샹크스를 비겁한 놈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어떤 상황이나 계략을 이용해 로키를 잡았을 것이며 아마 거인 전사들과 협력했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왕자 로키를 얕봐선 안 된다는 거죠. 로키는 헤르석 사슬만 풀린다면 루피가 원하는 어떤 해적단이라도 없앨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로키 입장에서 샹크스는 자신을 구속한 인물이자 자신이 동경했던 록스를 죽게 만든 원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로키 입장에서 샹크스는 죽이고 싶은 상대입니다. 저는 로키와 샹크스의 대결 역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샴록이 그들이 잘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샹크스와 로키가 서로 싸우는 동안 샴록은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엘바프를 공략할 것입니다. 이미 샴록은 신의 기사단 지휘관으로서 세 턴보다 강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샹크스와 대등하거나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갓벨리 회상이 거의 끝이 났고 다시 스토리의 포커싱은 엘바프로 이동할 텐데요. 저는 빨리 로키가 구속에서 풀려난 후 이야기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